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을 오늘 좀 하게 됐네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오후에 하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준비됐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보였던 또 관측된 내용들 몇 개 더 붙이니까 사실 좀 더 나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생각을 가다듬는데, 일단 오늘은 빅터차 데모 사진에서 보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인물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랑 다른 한 미국적 전문가 상반되는 의견을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그들의 의견, 최근에 낸 의견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세상 돌아보기가 파악해 오고 있는 사실관계와 더불어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그 간극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극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재명이 이제 출국을 하죠.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받은 거고, 그 다음 몽골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신문기사를 봤더니 나토는 방산 판매, 몽골은 히토류. 몽골이 우리한테 히토류 사가져가라고 국빈 초청을 했겠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의 초청을 우리가 방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의 이름에 우리를 초빙했겠습니까? 그들 무기사 한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그거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보니까 요새 야구부, 고등학교 야구부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5.18을 폄훼하는 방송, 특히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명확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5.18의 본질 자체를 획가닥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외에 스물스물하는 거짓말들이 모여서 소수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소수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다수가 이야기하면 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깨트려 보는 것이 세상 돌아보기가 세상에 던지는 조그만 어떤 돌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구조적 틀, 이거를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 이런 것보다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나의 한 가지 행동이 세상과 그냥 합이 그게 크든 작든 합이 착착 감겨서 맞아 돌아가는 맛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꼭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몸에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줄들이 감겨서 누군가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 이거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빅터차가 콜드 피스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사사건건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어떤 입장에서 그 입장이 왜 변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 볼까요? 이게 이틀 전 정도에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MBC가 왜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건 좀 진지한 기사거든요. 신경 쓴 기사란 말이에요. 대북 강경파의 변심, 이건 이제 빅터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북 강경파였던 빅터차가 마음을 바꿨다.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건데 사실은 MBC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독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빅터차는 옛날 부시 행정부 때 국장급 정도로 근무를 실제적으로 한국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트럼프 뒤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때는 트럼프 1기 때 한국 대사로 심각하게 고려했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오케이까지 받아놓고 안 됐어요. 이거는 트럼프 1기 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가 생각하는 강경파라는 것이 미국 내 강경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가 선제적인 핵무기 개발 진전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폭격을 하자는 것을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반대하면 그건 강경파 아니잖아요. 비둘기파잖아요.
자, 현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제법 높은 직위를 맡고 있고 코리아 체어라는 걸 맡고 있어요. 이 코리아 체어를 2008, 9년부터 맡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대학의 또 석좌 교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아마 자금주를 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터 차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의 상황을 다르게 보는 상황에 맞게서 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클린턴 부시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을 힘으로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할 때였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저는 그때 보고 있어요. 김영삼이 한 말이 있죠. 나 아니었으면 북한 공격했다 클린턴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그리고 원래는 비둘기파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강경파나 비둘기파로 분류하는 건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좌파, 우파 이런 거 비슷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파라고. 좌파, 우파든 현실파가 돼야 돼요. 현실의 입장을 공고히 한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좌파 우파의 갈림길인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 언론에서 구분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전쟁판이 된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이. 이 자체가 조작이에요. 비둘기파하고 강경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현실파예요. 현실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비둘기파는 이래서 장점, 이래서 약점, 강경파는 이래서 약점, 하드라인은 이래서 약점, 강점, 약점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건 언론만 배부르고 좋은 짓이고 여론을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만질 수 있는 마법의 분류죠. 마법의. 자,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경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국의 역할이라는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패권구도 현재의 구분 상태, 러시아와 중국은 친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 이런 거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왜 바뀌었냐? 이것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빅터차 젊을 때 사진이네요. 보자. 기사가 트럼프 1기 때 나온 건데 주한대사로 낙점한 데 임명되지 못해. 이것은 트럼프가 1기에서 북미 종전선언에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랑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제가 봐서는 강경파도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학자. 학자고 어떤 본인이 한국 출신으로서 엘리트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쏟아지는 깔때기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크게 욕먹지 않을 처신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왔고 한국 정부의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다음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내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드글라스 맥그레거가 처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은 여기 주한 미국 대사보다 훨씬 서열이 높죠. 우리말로 안보실장인데 거기 임명하려고 했지만 반대. 그래서 국방부 차관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도 결국 반대.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자문위원단, 이 빅터 차도 아마 지난 정부에서 그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더글라스 맥그레도 그랬단 말이에요. 기존의 주류 세력들이 트럼프가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의 마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의기짱이 났죠. 지금 훨씬 진일보됐어요. 트럼프 2기에. 트럼프 준비 많이 하고 된 거예요. 지금 의기짱이 별로 없어요. 내부에서. 트럼프 한 팀이에요. 온갖 쇼맨식과 희한한 소리는 트럼프가 다 하고 있죠. 나머지는 묵묵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저는 빅터 차는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자 바로 이 조선일보 이제 영자신문이 있는데 조선일보 영자신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위에 트럼프 에이드, 즉 트럼프의 측근인 이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플라이츠라는 사람이 밑에 빅터 차가 콜드 피스라면서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이야기가 엄청나게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MBC가 선택을 했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이런 방향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MBC도 생각 있는 기자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토에 초빙받은 거, 몽골 가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몽골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기사가 모른다면 자격증 기자 예, 기자 명함 버려야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위에가 밑에가 반박하고 트럼프는 계속 강공책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연합에서 강공책 아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이거는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이 좀 찔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한테 깨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대해서 깨갱하는 거로 비춰진다는 여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좀 더 번질까봐 트럼프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위에 걸 보면은. 그러면서 반박을 했다가 보고 콜드피스라는 것은 이게 차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왜 입장이 바뀌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핵을 가지기 전에는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가진 후에는 어쩔 수 없다. 그겁니다. 그게 현실인식이죠. 그거는 강경파하고 비둘기파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둘 다 무슨 파든지 간에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이야기고 트럼프도 거기 동의하는데 그 속내가 들킬까봐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 전에 이란전하고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오늘 우크라이나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란전은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 주도권은 김정은이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다카이치, 시진핑, 푸틴, 그리고 지금 G7도 사실 그렇게 위해서 나토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다. MBC도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이제 빅터차가 이야기한 걸 좀 제가 이제 다른 안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란과 도대체 무엇이 합의되었나? 이거는 이제 뒤에 소개드릴 다른 미국 전문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MOU는 이래 되고 싶다는 서로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꺼내놓은 것이지 이게 합의됐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근데 MOU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든 의도적이지 않든 왜냐하면 빅터차는 지금 시야를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면 그중에 노랑 초록 정도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다 미국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하나 더 필요했던 게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주도적이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라는 진짜가 깔려 있어요. 이게 현실은 지금 아니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자 국면이라고 가끔 이야기하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언론은 그 표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푸틴은 멀티폴라리티 하니까 다 극화 사회가 맞아요. 현재는 폴라고 멀티폴라니까 현재 일극 체제에서 다 극 체제.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존재감이 확 줄어드는 것이고 미국의 어떤 패권적 기반 위에 현재 달러라는 체제,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갑자기 부정하게 되면은 대중 인식이 확 확산되면은 달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지금과 같은 딱 빈도로 쓰는 거예요. 무엇이 합의되었나?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죠. 예, 기다리고 있다고. 그 중에 핵심은 500조 원 재건 기금이고 그것을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내기로 했다는데 동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겠냐? 지난번에도 실패한 그게 있는데 만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빅터차식의 표현이에요. 500조를 받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당연하죠. 더 큰 돈이 올 거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1기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거기로 무역 루트가 생기면서 달러가 흘러가게 돼요. 전 세계 경제가 훨씬 커지고 건강해지면서 그 혈액이 달러로 돌아요. 그게 미국이 바라는 바예요, 현재. 근데 지금 달러는 간당간당하죠. 금값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구도 미국 스스로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빅터차 포함해서. 미국 경제가 과연 20-30년 전하고 같으냐, 지금이. 중국이 그렇게 부상하는 동안 그동안 무릎 꿇고 찌그러져 앉은 것은 이야기 왜 안 하냐. 그건 전 세계가 불문율이에요. 다자사회, 다극화 사회란 말도 조심스러워하는데 언론들이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미국 GDP가 현재 중국하고 차이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차세대 기술에서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야기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1기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생각이 부족했다.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의 이야기와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북미 정전회담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왜? 대부분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빠를 것이다. 그간에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했고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때 하노이 회담에서도 문재인이 가려고 했었잖아요. 되면은. 예, 그러다 결국 포기했다. 비행기를 안 탔다. 그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혼자 헤어나오기 힘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북핵이 지금만큼 견고해지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택도 없는 지가 있죠. 합의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애들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진영을 갖췄다. 트럼프가 결정하면 따라갈 수 있는. 트럼프는 훨씬 단단해지고 유연해졌죠. 치밀해지고.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가 그의 본심이고 어디까지가 주어 넘기는 건지는 주어 삼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트럼프를 만날 것이다. 그게 돈과 상관이 있는 것이 있다. 예, 그건 생각보다 당연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론 지형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이란과 북한이 뭐가 다르냐? 그건 분명합니다. 이란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애둘러 이야기했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고 평화가 공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중심축이 하나 빠졌죠. 왜 그렇게 큰 경제적 대가를 주냐? 미국은 항상 그렇게 퍼줘도 되느냐? 아니죠. 그것까지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절묘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빅터차가 그 돈이 달러로 가서 그리고 중국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에다가 500조 원은 주변 국가들이 주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참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쿠웨이트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UAE 이런 데서.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투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몽골에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그냥 동북 지역 전체에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돈도 들어와야 되고 러시아 돈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일본 돈 당연히 따라 들어올 것이고 미국 돈도 들어올 거예요. 돈이 남는데 그 돈이 전부 다 달러로 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해방감이에요. 브릭스가 미국이 제일 무서웠던 게 달러를 계속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못 쓰게 했잖아요. 달러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러시아 바이든이 바보였던 거고 거기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패장이 된 것이고 미국은 수직 낙하한 것이고 건물에 간당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즉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작전이 성공이다. 인정한다. 그럼 이제는 다른 작전을 써야 된다. 그게 여태까지 미국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이용해서 하고 내가 상대방이 힘이 세졌을 때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기자 질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MBC 웬만한 기사에서 이런 거 보기 어려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 이란간 긴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이제 MOU 사인하고 나서죠.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환기시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누구도 환기시키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해온 이야기예요. 취임할 때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전 해결하고 김정은 만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란까지 지금 발생한 거죠. 발생시킨 거죠. 미국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외교과 일각에서는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쥐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얻은 북한이 과연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려 하겠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핵무기와 더불어서 핵무기의 존재와 더불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발생한 거예요. 내란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겠구나. 윤석열이. 그게 일본이 편성한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 시진핑이 거꾸로 설득대에 들어온 것이고 대만 관계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포기를 하면서 빅터차가 아느냐 모르느냐 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더 이야기 나오겠죠. MBC에서도. 네. 뭔가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지요. 거기다가 빅터차까지 입장을 바꿨다.
소위.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터차는 만난다. 예, 사실 몸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맞죠? 근데 이 지금 요거는 이제 과거적인 패턴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대중이 그렇게 해야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자금도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손정이나 일본의 과거의 지도자들 아베 말고 다른 지도자들은 보면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북한까지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의 의사를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달러도 굳어가는 와중에 엔화는 더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가진 엄청난 빚, GDP 대비 빚이 일본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것을 일본 국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쪼그라들고 있죠. 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앉아서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스님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일본은 현재. 그래서 이것을 남북을 떼어놔야 되겠다. 우리를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안심. 그게 이제 새롭게 한미일 동맹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불안하게 보는 것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보복을 가할까봐. 특히 이번 내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승적으로 접수했다. 그래서 되게 친한 척을 해주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 많이 기댄다. 그럼 일본 돈이 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제 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많은 정재계, 재계 특히 또 기술계의 제일 조선인들이 겉으로 부상하리라고 봅니다. 뭐 손정희 같은 경우 대표적 케이스죠. 예, 그거 투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달러를 더 크게 만들고 미국을 살린다. 이미 기술적으로 한국에 투자했고 한국은 거기에 부응해서 AI나 몇몇 분야에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랑 뒷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협동으로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 얼버무리는 것이다. 주워 삼기는 것이다. 핵 문제가 핵심인데 핵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합의 없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택도 없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합의를 안 하면 미국은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과 저기 같이 투자하겠다는 거죠. 달러로서. 이때까지는 중국이 브릭스 화폐 우리 금으로 거래하자. 위안화와 루블로 직접 거래하자. 브릭스 화폐를 만들자. 그러면서 코너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계속 미국 국채를 팔아제끼면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 요거는 이제 체스 프리만이라고 실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외교관 출신이고 닉슨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할 때 거기에 통역으로 갔던 사람이고 중국 대사 오래 했고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빅터차는 국창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건 현실 정치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인터뷰인데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죠. 그의 논리의 허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절망적인 제국, Desperate Empire 이렇게 적었죠. 그 말은 전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여드리는 잔 미어샤이머나 기타 등등 그런 류의 사람들은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자체가 얼마나 약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미어샤이머도 그렇고 체스 프리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혈을 빨아먹고 있거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의 유태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로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절망적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세계의 전쟁을 모두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나마 구체적이죠. 예. 세계 전쟁. 이란과에 대해서는 빅터차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 전쟁인데 우리가 원하는 걸 챙기려다가 결국 안 될 수도 있다. 시간 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합의된 건 하나도 없다. 500조 원 실제 주겠느냐. 그게 투자 자금으로 바뀌어서 달러화돼서 달러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되찾는다. 이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그 빅터차 같은 경우는 달라요. 보는 여러 가지 의식해야 되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프런트가. 세 번째 프런트는 어딜 이야기하느냐. 대만. 그가 보기엔 대만도 뺏긴 거예요, 이제. 맞죠, 그것도? 그게 세 군데서 다 치고 있다. 이 말 맞아요. 가장 현실에 접근해요. 예, 세상 돌아보기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렇지만 중국이 왜 대만을 쉽게 그렇게 양보했을까? 죄송합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쉽게 양보했을까? 그 반대 거꾸로 뭘 얻은 것일까? 전쟁 없이 줬는데 그냥. 그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그리고 한반도를 4개로 이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극화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야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사로 저한테는 보이네요. 이게 한 6월 7월 3일 날 나온 거니까 며칠 됐네요. 이스라엘이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했다. 이스라엘 공군기를 동원해서 미국이 사전에 이걸 포착해서 알려줬다. 그래서 그 아마 아르가치 외무장관하고 다른 협상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비행기가 그 정보를 듣고 내려서 비행기를 도중에 목적했던 곳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공항에 내려서 급하게 비상 상황이죠. 육로로 이동했다. 그래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때 있었던 수많은 암살 사건에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개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알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지령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군에. 그거를 정보가 음탐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디지털 신호를 했든지 우리도 저기 그런 기종이 있잖아요. 정찰용으로 쓰는 거. 상대방 전기 신호하고 스위치 껐다 켜는 거, 암호화된 통신 분석하는 거. 그게 정보 분석기가 떠다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몇 대가. 그런 거에 걸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알은 거예요. 이래 따지면은 내란의 밤에 김어준한테 전화하고 한동훈한테 전화한 그 세력도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그런 거에서 안 들키는 상황에서 결정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전파할 때 결국는 상대방의 첩보망에 걸리는 수단이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상 전격적으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되면 다 아니까. 왜? 많은 부대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기존의 비선 방식으로는 의사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지막 순간에 알았을 거예요. 그때. 당연히 미국이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한테 전화하고 김어준한테 너 도망가라. 숨겨줄게. 미국 대선에 숨겨준다는 이야기 했을 거잖아요. 그 외 정치인들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예.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거는 뭐 첩보원이 알아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출격 명령 딱 내렸을 때 그때 전파 딱 탔을 때 그걸 딱 정보 수집기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기사로 치료되고 말았지만 이것은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 이란과 협상에서 지고 있다. 이란 입장에서 이런 사건 하나가 미국이 얼마나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란 같았으면 죽었을 거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그럼 협상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적이 그거였고, 그럼 대범하고 무모한 짓을 벌인다는 이 이스라엘이. 이게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빅터차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스 프리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과는 그냥 이란과의 협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냥 협상자를 살려놓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계속 폼 잡으려고.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했지요. 예. 우크라이나전 종식이 사람들 생각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번 G7에서도 젤렌스키 불러다가 옆에 마크롱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했었죠. 그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러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불려가는 거고 바로 몽골을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된다 그러면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끝나는 식으로.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거는 휴전 바로 하기 전까지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쟁이 격화되죠. 백마고지 전투 이런 게 다 휴전을 얼마 앞두고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 더 따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연결이 되어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끝나고 그다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곁다리로 당연히 러시아랑 관계 개선도 되는 겁니다. 뒤로. 그 다음 몽골 가고 그 다음 또 바로 액션 플랜 나오고 그러면 11월 달 마칠 수 있다. 11월 달 지난번 바이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달 10월 달까지도 북한과 종전선언을 염두에 뒀었거든요. 시기적으로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엄청나게 급하게 속도를 뽑는데 이걸 언론들이 못 느낀다. 그냥 단지 방산 시장 넓히러 간다. 몽골에 그냥 히토류 안정적으로 확보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심심하죠. 자, 트럼프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중요한 거니까. 트럼프는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나토는 거의 붕괴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건 진심입니다. 이런 건 진심이에요. 트럼프의. 아까 이란 대표단 구해준 것도 진심이고. 트럼프는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뭔가 끝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이름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러시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트럼프의 작업으로 성과로 당연히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트럼프가 오늘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MTN에서는 같은 시간 30분 전에 지금 현재 녹화하는 기준으로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다는 첩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무기가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폴란드 이미 우리 무기 많이 사갔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말을 개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푸틴을 전쟁강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투영되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마화 시켜놨잖아요. 이걸 뒤집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되고 그 작은 거짓말을 많이 모아서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경제방송이니까 그 한화나 현대로템의 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주가 조작이에요. 사실과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